길이를 추가해야 된다, 머리카락이 상했다, 미용실 이용하는 여성들이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계속 추가돼서 계산할 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서 놀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최종 가격을 시술 전에 미리 안내하는 미용가격 사전 고지제를 2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강선업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용 가격이 사실 미용실마다 천차만별이고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용 가격 사전 고지제가 도입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017년부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말이죠. 이건 이제 공중위생법의 시행 규칙을 둬가지고 도입을 한 것인데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원래가 이제 처음에는 그 가격이 이제 고지를 안 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뭐 기장 추가다, 또 염색약 추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가지 이상의 시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커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뭐 이런 때에는 반드시 수기로 써가지고 최종 가격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 미용 가격 사전 고지제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한 것이고요. 또 이제 2013년부터 도입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개 가격 표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용실 앞에다가 간판으로 최저 가격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미용 가격 사전 고지와 마찬가지로 바가지 요금이죠, 소위.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효과가 없었나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그 5개 가격 표시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얼마 해놓고서 물결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얼마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보고 들어갑니다. 뭐 2만 원 물결 표시하면 2만 원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아니죠.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장 추가라든지 내지는 염색약의 추가라든지 또 뭐 영양제에 따라서 추가라든지 내지는 원장이 하느냐 아니면 뭐 그 수석 헤어 디자이너가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거 보고 들어가가지고는 어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미용 가격 사전 고지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일 때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3가지 이상일 때만 그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커트, 염색, 펌 이렇게 3가지 이상. 근데 한두 가지 할 때는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격을 계속 높여도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항의할 수 없게 되고 바가지를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3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할 때 고지해야 된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시행 규칙을 이제 바꾸면서 개정을 하면서 3가지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용실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 소규모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단순 서비스를 하거든요. 어떤 이발이라든가 뭐 미용이라든가 또 염색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데까지도 이 규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걸 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3가지 이상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보통 뭐 2가지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1가지를 한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가지 수는 1가지지만 시기를 오랫동안 두고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은 거 어떤 처방을 받는다든지 시술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또 폭리를 취하는 이런 또 이 미용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가 이제 소규모 이 미용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포털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예약하는 이 대안이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사실은 앱이나 포털 사이트에는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기장 추가하면 또 얼마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만 써놓는 거예요. 얼마 이상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격을 보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가가지고 계속 추가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객 측에서 가가지고 정확하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3가지 할 때 얼마인지 최종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막상 또 가가지고 꼬치꼬치 물으면 또 서비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기분 나빠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는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물어봤다가 잘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미용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머리를 했는데 머릿결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길이가 너무 짧아졌다거나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 혹시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또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네. 여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원상복구가 안 되면 시설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그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야. 이것이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 참 이 고객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피부를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법원에 어쨌든 소액 소송이라도 해보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 혹시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덤덤하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또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어떤 그 전체적인 평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바꿀 수 이미지를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좌우하니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위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청구는 가능한데요. 네.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부를 손상해야 뭐 몇백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는 좀 어려운데 원래는 그래서 미용실에서 이제 그 보험사를 통해서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그 보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미용실에서는 그걸 들어놓는 게 좋겠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보험을 들어놓은 그런 업체를 좀 찾아서 그런 어떤 미용을 받는 것도 시술을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